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문지영입니다. 자, 성적이 오르는 학생과 오르지 않는 학생들의 특징들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제가 수업했던 학생들 리스트를 쭉 보면서 적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 거의 다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웬만큼의 진단은 될 것 같고, 자, 물론 진리의 케바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개별 상담 혹은 어떤 스스로의 진단을 추가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뻔한 얘기는 안 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안 한다는 제외하려고요. 안 오르는 특징을 제일 먼저 얘기하는 이유는 이거를 반대로 뒤집으면 그게 성적이 오르는 특징이 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 압도적 1위는요. 하던 것만 반복한다예요. 자, 예를 들어서 수업 때 제가 어떤 풀이법을 가르쳐 주죠. 한 번도 아니고 정말 수십 번을 지겹도록 반복해서 연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몇 달 수업을 들었는데 여전히 그냥 본인 풀던 대로 푸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러면 성적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건 또 아니에요. 단어도 잘 외워오고 과제도 다 해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새로운 걸 시도하거나 적용하려는 노력을 안 하다 보니까 정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거를 가장 좀 경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머리가 나빠서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난 머리가 나쁜 것 같아. 다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진짜 일부 심한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기준을 좀 정해드릴게요. 10개 단어를 외우는데 한 몇 초 정도 걸리세요? 또는 몇 분 정도 걸리세요? 10개 단어 사실 단기 기억력으로 순식간에 외울 수 있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근데 10개 단어 외우는데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정말 암기 자체가 너무 취약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영어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자, 이 친구들은 일단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나눠서 쪼개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여기서 뭐 자세하게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영어는 한 2, 3등급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학습 효율성을 확보하고 영어는 적정선의 목표를 정하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은 의외로 소수입니다. 아, 나 역시 머리가 안 돼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것 같아? 거의 해당되지 않아요. 아까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그다음, 체계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어요. 간단한 예시를 이것도. 예를 들어서 내가 모르는 게 나왔어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나왔어요. 어떻게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일관된 어떤 대처법이 없어요. 나는 뭐 오답 노트를 만든다? 아니면은 어떤 특정 색깔의 펜으로 표시를 해놓는다? 이렇게 자기만의 오답 정리법이라든가 또는 시험 문제를 이제 풀 때, 과제를 할 때,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기 시작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전혀 없습니다. 순서 문제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물어보면 딱히 답이 안 나와요. 빈칸 어떤 식으로 풀어요? 하고 하면은 그 기준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냥 풀어요. 그냥 처음부터 읽고 답으로 느낌 오는 거 풉니다. 그러니까 1번하고 어느 정도 연결은 되는 건데 체계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비해서 뭐가 나아졌는지 또는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좀 체계적이고 일관된 학습법, 필법을 좀 정하는 게 필요한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것은 이제 학원의 경우에 좀 이제 해당되는 건데, 제가 이제 학생들 수업하다 보면 유독 결석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후원도 좀 자주 하는 학생이 있는데, 또 이게 또 막 마케팅처럼 보일까 봐 조심스럽긴 한데요. 후원을 자주 하는 학생치고 성적이 잘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특히나 영어도 그렇고 뭐 국어도 그렇고 사실 수학도 그래요. 국영수는 이 되게 감각적인 과목이다 보니까 꾸준하게 공백이 안 생기는 게 너무 중요한데 좀 뭔가 잘할 수 있을 법 하면은 그만두고 조금 감 잡을 때쯤에 또 그만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쌓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외로 좀 잘하는 학생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 학생 이제 좀 성적 오르기 시작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학원에서 이제 테스트 보는 거 보면요. 근데 또한 한두 달 쉬었다가 돌아오고 또 약간 좀 잘 될 법한데 한두 달 쉬었다가 들어오고 근데 돌아오면요. 거의 예외 없이 성적이 그러니까 실력이 되게 저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백이 확실하게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강사로서 이거 학원 계속 꾸준히 다녀라 마케팅 아니야? 그 오해를 무릅쓰고서라도 말을 드리는 겁니다. 혼자서라도 공부를 할 때더라도 어쨌든 공백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일부 극단적 I가 있어요. 저도 MBTI 검사하면 I 100%예요. 항상 그렇게 나오는데, 유독 소심한 학생들이 있죠. 질문도 절대 안 하고, 제가 물어봐도 아예 답변을 거의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게 생겨도 넘어가거나 제대로 해결이 안 되는 학생들. 기본적으로 좀 소극적인 학생들 중에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본인 성격을 아예 고칠 수는 물론 없겠지만, 제가 그래도 부가자료 같은 거, 해설지 같은 거 드리잖아요. 그런 거 활용해서라도, 아니면 각종 뭐 검색을 통해서라도 모르는 거는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자,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것도 학원에서 꽤 있습니다. 본인의 레벨에 안 맞는 수업을 듣는다. 아니, 이 학생 기본기가 너무 부족한데 왜 이 레벨의 수업을 듣는 거지? 저희 학원 이제 레벨이 막 3개, 4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들어야 할 레벨이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안 맞는 레벨을 굳이 좀 억지로 무리해서 수강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은 거의 예외 없이 성적이 안 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업 내용 소화를 못하니까. 1번이랑 거의 똑같아지는 거예요. 결국 얻어가는 게 없고 본인 그냥 늘 하던 것만 하다가 1년이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6가지 이제 특징들을 봤는데 거의 예외 없이 여기에서 아마 약점이 분명 한두 개씩은 있을 거예요. 자, 그거를 최대한 보완하려고 하셔야 되겠고 아까를 반대로 한 게 오르는 특징인데, 자, 그거랑 조금 별개로, 뭐 일부 겹치는 것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요 학생들은 대체로 성적이 오릅니다. 딱 이제 문제를 풀어오잖아요. 과제를 해오거나 또는 모의고사 시험을 봤는데, 정확하게 답의 근거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수업 때 배운 걸 적용한 흔적이 보여요. 또는 물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답 나왔어요라고 근거가 있어요. 이 학생들은 확실하게 성적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한 특징이고. 두 번째, 살짝 슬픈 얘기인데 역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또 먹는다고 국어나 수학, 즉 다른 과목을 잘하는 학생들이 영어는 상대적으로 좀 안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비슷한 성적으로 따라잡더라고요. 아무래도 공부 머리가 돼서 그런 것이든 아니면은 학습관이 잡혀 있어서 그런 것이든 그래서 공부도 일단 해본 사람이 잘한다. 그래서 영어만 약한 학생들도 대체로 제대로 공부하면은 다른 과목의 성적으로 이제 좀 이제 비슷하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적극성에 관한 거고 또 강사에 대한 신뢰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강사 수업을 들었는데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보통은 이 강사 안 되겠다 하고 그냥 그만두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뭔가 좀 못하는 것 같다라는 걸 스스로 인지를 하고 또 강사를 믿고 상담을 요청하는 거. 요거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강사를 믿지 않고 그 시비법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성적이 오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맹신하라, 추종하라 그건 절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강사를 신뢰하고 의존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당연한 건데 복습을 해요. 성적이 오른 학생들은 복습을 합니다. 많이도 아니고요. 제가 기준을 정해드리거든요. 일주일에 30분만이라도 수업 때 배운 거를 한번 적용해봐라. 그러니까 뭐 단어 외우는 시간 이런 거 제외하고 수업 때 배운 걸 적용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제발 일주일에 30분만이라도 가지라고 하는데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30분도 안 가질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것만이라도 하면은 성적이 오릅니다. 대체로. 그다음 오답 정리를 정말 꼼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점이 생겼을 때 그걸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는 그냥 그냥 살짝 보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거를 꼭 오답 노트에 정리하거나 다시 이제 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놓더라고요. 근데 이 습관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신의 약점이 잘 모여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다시 봐야 성적이 오르는 거거든요. 결국 공부는 약점을 보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본인의 약점에 대해서 엄격한 학생이 거의 확실하게 성적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흑백처럼 극단적으로 너는 성적이 오를 거야, 안 오를 거야 라고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한 특징들을 누구나 조금씩은 섞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조금이라도 내가 성적이 오르는 특징을 더 확보를 하고 안 오르는 특징은 덜 갖고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찍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 추가적인 어떤 진단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얼마든지 편하게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